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2026년 1월 27일 여수시에서 열렸던 아주 뜨거웠던 현장이었죠. 맞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인구 소멸을 막고 또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말이죠. 왜 유독 여수 시민들의 목소리는 기대감보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가득 찼을까요? 네, 정부나 지자체는 메가시티라는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잖아요. 20조 원 지원금, 특별시 지위, 듣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뛰는 청사진인데 그렇죠. 하지만 여수 시민들은 그 청사진 위로 과거의 경험, 뭐랄까 과거의 상처를 겹쳐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 여수는 1998년에 이미 3개 시군이 합쳐지는 대규모 통합을 겪어본 곳이잖아요. 네, 경험이 있죠.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그때랑 같은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과거의 경험으로 듣는 시민들의 진짜 반응, 이걸 한번 비교해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미래가 뭔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공식적으로 제시된 그림부터 보죠. 이른바 전남-광주-특별시. 이게 되면 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진다는 겁니까? 핵심적인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전남-광주-특별시라는 지위입니다. 이게 그냥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서울시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의 자치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예요. 중앙정부 간섭을 덜 받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훨씬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근데 제가 듣기엔 가장 파격적이었던 건 돈 문제 아니었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액수가 이게 정말 현실적인가 싶던데요? 4년간 매년 5조 원씩 총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조 원이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돈에 꼬리표가 없다는 거예요. 꼬리표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죠? 보통 정부 지원금은 이건 도로 건설비, 이건 복지시설비 이런 식으로 용도가 딱 정해져서 오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이 20조 원은 지역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 예를 들면 산업 기반이든 교육이든 문화든 어디에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백지수표 같은 돈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아니, 1년에 5조, 총 20조요. 그것도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돈으로.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렇죠. 보통 한 광역지자체 1년 예산이 10조 원 안팎인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매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그것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얹어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상상 초월의 제안인데요. 맞습니다. 또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네. 시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청사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아, 맞아요. 보통 이런 통합 논의는 청사를 어디에 두냐 이걸로 싸우다가 끝나곤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이건 어떻게 풀었나요? 흥미로운 방식의 해법을 내놨습니다. 어느 한 곳을 주청사로 딱 지정하는 대신에요. 네. 지금 있는 전남 동부청사,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 그리고 광주시청, 이 세 곳을 기능별로 나눠서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아, 세 곳을 다 쓴다. 네. 특히 서류상 본청 순서를 기재할 때 여수가 포함된 동부청사를 1순위로 명기해서 동부권의 상징성이나 균형 발전을 고려했다는 점을 어필했고요. 하나의 수도를 정하는 대신에 세 개의 중심지를 두는 뭐랄까 연방제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정치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한 약속도 있었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시니까요. 네, 김대중 교육감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광주랑 전남교육청이 통합되면 연간 약 1조 원의 교육 재정이 추가로 확보된다고 합니다. 1조 원이나요? 네, 이걸 학생 수로 나누면 1인당 연간 300만 원 정도를 더 투자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더군요. 이걸로 지역 특화 교육 과정을 만들고 교원 채용이나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서 지역 산업에 맞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거죠. 학생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비전이네요. 바로 그거죠. 정리해보면 서울시급의 자치권, 꼬리표 없는 20조 원, 갈등을 최소화한 청사 분산 배치, 그리고 1조 원이 추가되는 교육 투자. 와, 정말 이 약속만 놓고 보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여수 시민들의 반응은 이렇게 싸늘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뿌리에는 과거 통합 과정에서 겪었던
상처 입은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아, 공청회에서 한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학생의 발언이 그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저도 그 발언을 듣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반대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직결된 구체적인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학생이 2005년에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랑 통합될 당시를 언급해요. 그때도 상생발전, 시너지 효과 이런 걸 약속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죠. 정반대요? 네, 5천 명에 달하던 학생 수가 2천 명대로 반토막이 났고 수많은 학과가 광주 캠퍼스로 이전되거나 통폐합됐다고 주장합니다. 아, 그럼 당연히 주변 상권은? 완전히 붕괴했고요. 그 학생 표현을 빌리자면 약속했던 상생의 결과는 소멸과 흡수였다는 겁니다. 그 학생의 마지막 질문이 정말 뼈아팠어요. 대학 간의 통합과 지역 간의 통합은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여수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신들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바로 이 말이죠. 거대한 담론 속에서 한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쇠락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인 셈입니다. 네. 이런 과거의 상처는 또 다른 시민의 발언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1998년 여수, 여천, 여천군이 합쳐진 삼여 통합 당시의 이야기예요. 아, 그보다 더 이전의 경험이군요. 네. 한 시민이 당시 농촌 지역이었던 삼일면의 사례를 들어요. 통합 전에는 농촌 지역으로서 각종 세금 감면이나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 네. 통합으로 도시 지역인 삼일동으로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그 모든 혜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혜택은 사라지고 부담만 늘었겠네요. 그렇죠. 반면 도시 수준의 인프라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결국 이름만 도시가 되고 부담만 늘어난 통합의 그늘에 가려진 소외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울분 섞인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패턴이 보이네요. 대학 통합이든 시군 통합이든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여수 지역의 무언가가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해온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광주 전남 송합도 결국 이름만 거창하고 실속은 광주나 다른 지역이 다 챙겨가면서 여수는 또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약속은 늘 거창하고 추상적인데 과거에 겪었던 피해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던 거죠. 이 깊은 불신의 골이 현재 통합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단순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불평만 한 게 아니군요. 아니죠. 이 불신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미래 말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이런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자영업자의 발언이 그 시작을 알렸죠. 네, 공청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한마디였습니다. 어떤 말이었나요? 통합시 명칭이 뭐가 되든 청사가 어디로 가든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그게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통합 논의의 초점을 추상적인 비전에서 구체적인 생존의 문제로 확 끌어내렸습니다. 맞아요. 이분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 과제까지 제시했어요. 바로 여수 국가 산다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20조 원이라는 그 엄청난 돈의 사용처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떻게 쓰자고요? 그 20조 원을 행정청사 새로 짓거나 조직 개편하는 데 쓰지 말고 여수의 경제를 수십 년간 지탱해온 여수 국가산단을 되살리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산단에 투자하자. 네, 지금 산단이 너무 낡아서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이나 항만시설 같은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해서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거죠.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전력이나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파격적으로 인하해주면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그게 곧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진다. 이런 명확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제안이네요. 우리의 미래는 산단의 경쟁력 회복에 있으니 돈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여기에 쏟아 부어라.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여수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우려는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그 크루즈항 이야기요. 네. 저도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네, 그분 말씀이 여수에는 수만 톤급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는 훌륭한 항만이 있는데 정작 관광객들이 배에서 내리면 미위널? 이들을 수용할 만한 대형 쇼핑거리와 즐길 거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데요? 관광객들을 버스에 태워서 쇼핑시설이 잘 갖춰진 순천이나 다른 도시로 실어 나른다는 거죠. 이건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우리 집 앞마당에 잔치를 벌여놨는데 정작 손님들은 다 옆집 가서 돈을 쓰는 꼴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수는 그냥 정류장 역할만 하는 거고요. 네. 이 발언은 단순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투덜거림이 아니에요. 더 큰 광역경제권으로 통합되었을 때 여수가 가진 고유한 자산과 잠재력의 과실을 다른 지역에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경유지나 배후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깊은 불안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산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위기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구가 산업 기반을 살려라 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라는 요구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또 있었죠. 바로 여수 MBC 이전 문제입니다. 네. 한 전직 시의원의 발언이 특히 격앙됐었죠. 네, 순천시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동원해서 여수에 있던 MBC 방송국을 순천으로 이전하려고 시도하는데 전라남도가 이를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냥 방송사 하나 옮기는 걸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시민들은 이걸 단순한 방송사 이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수 MBC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자산이자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었거든요. 아, 그분의 외침이 이랬습니다. 눈앞에 있는 우리 지역 자산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통합이라는 더 큰 약속을 믿으란 말입니까? 이거 완벽한 신뢰의 테스트였군요. 그렇죠. 당신들이 미래에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게 하려면 지금 당장 우리 것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달라. 이런 강력한 요구네요. 정확합니다. 통합 이후 여수의 위상과 발언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여겨진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요. 그들은 막연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통합의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선결 과제요? 네. 첫째, 과거 대학 통합의 실패를 인정하고 쇠퇴한 여수 캠퍼스를 정상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로 깨진 신뢰부터 회복하라. 둘째,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노후 산단 현대와 같은 지역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살리는 데 최우선으로 투입하라. 그리고 셋째는요? 셋째, 여수 MBC 이전 문제처럼 지역 자산을 지켜내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서 여수가 더 큰 경제권 안에서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투자를 보장하라. 이 세 가지가 여수 시민들이 제시한 미래 정책 과제의 핵심인 셈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 녹취록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여수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주 명확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떡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죠. 오히려 그 떡을 받기 전에 먼저 과거의 상처부터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선결 과제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쇠퇴한 대학 캠퍼스의 회복, 노후 산단의 재활성화, 지역 자산의 보호,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새로운 약속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았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거대한 변화를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장밋빛 미래와 눈에 보이는 경제적 지표일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겪었던 과거의 아픔을 보듬고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일까요? 여수 시민들은 그 답이 명백히 후자에 있다고 온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 절박한 목소리가 미래 전남광주특별시라는 거대한 그림에 과연 어떻게 반영될지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시험대가 되겠네요.